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좀 이어가지고 유튜브 요즘에 유튜브에서 좀 많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2026년에 사실 2025년 때도 경기가 좀 안 좋았던 것 같긴 한데 26년에 지금 부동산 상황이 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환율 같은 것도 막 변하고 경제 상황도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부동산이 폭락하는 걸가 있을지 아니면은 폭등할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표님? 어, 얘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주제와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나 아파트 가격은 뭐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이슈는 과거부터 계속해 왔었던 것처럼 뭐 10년 전에 아파트 가격 오를 거예요, 떨어질 거예요? 라고 A 전문가 집단과 B 전문가 집단 서로 간에 의견이 팽배하면서 계속 이슈가 있어져 왔던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에도 어떻게 보면 또 찬반에 대한 혹은 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의 어떤 이슈인 것 같기는 해요, 주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껴지는 바, 그리고 앞으로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보시는 분들한테 유익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뭐 제가 이렇게 바라본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해서 그게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워낙 또 많이 있고 다른 언론이나 많은 매체들을 보게 되면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실물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와닿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부동산이 없는 상태의 사람이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라고 한다면 그냥 학습에 의해서 또 이론에 의해서 어떤 그런 말을 하는 부분들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진짜 부동산이 많이 있으신 그런 많은 분들은 진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그런 분들은 어떻게 앞으로의 상황을 예견하고 움직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좀 오늘 한번 제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보시는 분들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거란 말이죠. 아, 그런가요? 그래서 진짜 올라요 말아요 이렇게 아,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그런가요? 개인적인 생각에 그러니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진짜 막 폭등할 수도 있고 폭락할 수도 있는데 네.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패턴들이 좀 봐왔던 게 있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떤 것 같은지 그냥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생각,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조심스럽죠. 전문가는 원래 조심스러운 건 이해되죠. 단정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개인적인 생각 어떠세요? 그러니까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라고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할 것 같아. 사람들이 어렵죠. 일단은 저는 생각할 때 계속. 희소성이 있는 입지의 물건들은 오를 거고 네. 그렇지 않은 것은 보합이거나 떨어질 거다. 이렇게 봐요. 오, 진짜. 그러니까 물건의 급을 A, B, C, D로 만약에 나누자면 A급에 있는 물건들은 이제 오를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오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진짜 이 말이 좀 맞는 것 같은 게 저 최근에 그 전주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저 가족 행사가 있어가지고. 근데 진짜 시내가 텅텅 비어 있는 거야. 빈 공간, 빈 건물들, 상가들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비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한참 됐대요. 근데 아직도 뭐 공실 상황이 엄청 길고
그렇다고 하는데 지방은 사실 조금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집값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강남이나 이런 되게 사람들이 인구가 적어질수록 진짜 강남 같은 서울권에 있는 집들은 더 들어오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뭐 어떻게 보면 일자리나 이런 게 서울에 몰려 있다 보니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게 딱 그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서울도 서울 나름이긴 하겠지만 뭐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뭐 강남 3구를 비롯해서 뭐 마용성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곳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를 거다라고 하면서도 뭐 단지를 콕 집자면 뭐 여러 가지 단지가 있긴 하겠지만은 여의도에서 재건축도 좀 노려봐야 된다라는 내용도 많은 것 같고 특히 이제 요즘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지금 계속 이슈가 있죠. 얼마 전에는 분담금 뭐 10억 내야 된다 와, 하는데 엄청 많네요. 분담금이 10억씩 어떻게 내요? 하네라고 어떻게 얘기를 내요? 이제 하니까 근데 이제 부동산 입지하시는 분들은 그 아파트가 얼마까지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뭐 그래도 뭐 100억 이상은 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현재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뭐 한 4, 50억 하는 거 분담금 10억 낸다고 하더라도 뭐100 이상 차익을 남기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들도 있기는 한데 네. 현 시점과 과거 시점을 놓고 봤을 때는 권리가액 대비해가지고 분담금이 10억씩이나 나온다는 거는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한간에서는 이거 뭐 돈이 있는 사람이 10억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약간 안 있고 말투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뭐 아무튼 사람마다 다르겠죠. 돈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네. 있겠죠. 그렇죠. 예. 네. 다 있진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오래도록 거주했던 사람들은 진짜 네. 뭐 자산이 돈이 없는 경우도 네, 있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제각각이라고 봐야죠. 어. 아무튼 서울도 서울 나름이긴 하겠지만 뭐 마용성부터 그렇고 뭐 여의도도 그렇고 용산 뭐 많이 오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다들 바라보는 게 강남 쪽을 많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강남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집가 상승률이 한 7에서 10%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오는 걸 보면 앞으로도 계속 이제 주도해서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저도 이게 계속 들으면서 느끼는 게 일본이 사실 우리나라보다 되게 빠르잖아요. 한 20년 뭐 빠르다고 얘기하는데 20년 30년 이렇다고 하는데 사실 일본도 똑같이 지방을 소멸하면서 지방 그 부동산 가격 좀 떨어진 것 같고 근데 이제 도쿄 같은 경우는 뭐 100억 단위를 그냥 넘어가고 뭐 1000억까지로 올라가는 집이 있다고도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뭐 한국에도 벌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상승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도시를 뉴욕이라고 많이 보고 네. 하락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것은 일본 쪽을 많이 들긴 하는데 네. 부동산이 거품이 많이 껴서 네.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처럼 떨어졌지 않냐 우리 떨어질 거다라고 예시를 많이 드는 네. 대표적인 도시들 중에 이제 하나씩이 되죠. 어쨌든 좋은 곳은 계속 도와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또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게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이제 다주택자이긴 하지만 여러 주택 중에서 이제 팔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좀 팔려고 얘기했던 A, B, C, D라고 나눈다면 A급은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A급은 남겨두고 뭐 CD급부터 계속 팔아가는 과정으로 네.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왜냐면은 아까 전에 뭐 어떻게 보면 정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26년 5월 9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올해 아, 이제 유예하는 거를 폐지하겠다. 그렇죠. 라고 아직 공표하진 않았죠. 공시하진 않았지만 네. 설날 전후로 해가지고 아마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아마 이슈가 좀 많이 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나 세무사님들이나 뭐 정책 연구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내용을 들어봤을 때 아마 요번에는 세수 부족도 이유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한 여기에 그 중과 유예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걸 보면 아마도 오르게 보유세도 오를 것이고 네. 중과 유예도 빠지지 않겠냐. 그래서 아마 중과 유예는 폐지가 될 예정이고 보유세는 아마도 6월 선거가 끝나고 나서 발표가 좀 더 네. 나오긴 하겠지만
그 이후로 많이 높아진다면 또 상당한 그쵸. 보유세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맞죠. 어쨌든 진짜 똘똘한 거를 남기려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처분하려고 하는 거고 세금 이슈는 계속 있으니까 네. 아마 보유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정리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어쨌든 오르는 곳은 오르고 내릴 곳은 내릴 수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세금이 좀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셔가지고 똘똘한 한 주택으로 하시는 게 오히려 전략적으로는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나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경매로 뭔가 하신다고 한다면 진짜 입지라던가 이런 것들 고려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주택을 뭐 다주택으로 하시기보다는 좀 상가나 이런 쪽으로 전략을 돌려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전략으로 가야지 2026년에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해서 2026년에 좀 주택이라던가 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지극히 이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양한 어떤 정보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